18억짜리가 8억 됐습니다. 4층짜리 건물인데 신축급으로 건물 상태도 매우 좋고요. 1층 상가, 2층, 3층, 4층은 주택입니다. 상가를 포함해서 주택까지 총 세대수는 8세대이며 한 달 임대 수익은 6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낙찰받아 1층 상가를 본인이 운영하거나 주인 세대에 살면서 건물 관리도 하며 월세를 받는다면 거주 비용과 상가 월세를 아낄 수 있는 게 장점인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먼저 건물의 진입로, 차량 진입로부터 볼 텐데요. 진입로하고 이제 본건까지 들어가는 어떤 이제 보도블록 사이에 단차가 이제 맞춰진 거죠.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폭이 좁더라고요. 그 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폭이 요게 이제 한 2m 조금 안 돼서 차량 한 대만 이제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제 상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2층, 3층, 4층까지도 되어 있는데 총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이제 6대 이제 주차장부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었고요. 천장하고 벽면 여기는 이제 상가 뒷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진 같은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여기가 뭐 햇빛이나 이렇게 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 자체가 이게 이제 2015년식 승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은 지 9년 차, 10년 차 정도 되는데 그래도 관리가 잘 된 모습. 그리고 CCTV도 이렇게 달려 있었고요. 천장에. 그래서 천장에 파손되거나 그다음에 바닥도 마찬가지로 파손되거나 기둥, 벽면 이런 부분은 좀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매 물건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관리가 잘 되면 여기 이제 주출입구인데요. 이렇게 깔끔한 상태를 좀 유지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인터폰도 제 코콘 거네요. 잘 작동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잘 달려 있죠. 지금 8개 있고 총 세대수가 상가 포함해서 8개인데 공용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좀 안 보입니다. 저걸 이제 제껴놓고 좀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일단은 계량기 잘 달려 있었고요. 계량기 앞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우편함인데 우편함도 상가를 포함해서 그 지금 총 8개 공용을 포함해서 8개가 달려 있었고 아마 상가는 하나로 좀 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좀 짐을 비치해 놓는 그런 공간으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본건을 지지하는 땅 같은 경우도 경계벽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었고요. 주차 자리 라인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흰색 페인트로 잘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수구를 좀 봤는데요. 하수구도 보면은 하수구에 이제 망이 저렇게 검은색으로 쳐져 있잖아요. 낙엽 들어가서 이제 막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세심하게 그래도 건물주가 관리를 좀 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측면인데요. 여기는 이제 가스 계량기가 달려 있고요. 총 6개가 달려 있네요. 자, 이렇게 201호부터 해갖고 총 6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측면 외관을 이제 볼 텐데요. 측면 외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파손이나 좀 수리하거나 그 다음에 뭐 때가 끼거나 이렇게 된 부분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나 그쪽에 이제 살짝 벽면에 검은색 눈물 자국이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 좀 양호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9년차, 좀 있으면 10년차 되는데 사실상 10년차 넘어가면 건물이 이제 노화되고 좀 돈이 들어갈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년차 치고는 컨디션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간에 실외기가 다 달려 있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 내부는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내부는 사람이 살고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내부에 어느 정도 옵션은 차려지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층 이제 내부인데요. 그래서 벽면이 이제 유광으로 타일이 이제 약간 이제 연한 갈색으로 되어 있었고요. 오른쪽이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됐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천장에 센서 등이 잘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출입구 문이 이렇게 센서가
작동이 되면서 열렸다 닫혔다. 그리고 여기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화장실로 빼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이런 상가 화장실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타일도 깨진 부분이나 그런 거 없었고요. 복도 계단을 지나서 계단도 보면은 먼지나 이런 것은 잘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청소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2층인데요. 그래서 양쪽 한 층당 2개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202호, 왼쪽이 20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201호 모습이고요. 그래서 한 집당 3룸 그리고 화장실 2개로 빠졌습니다. 각 똑같아요. 2층, 3층, 4층은 구조가.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은 한 20평 정도 되는데 아파트로 따지면은 이제 분양 평수로 뭐 30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평수입니다. 방 3개 빠지고 화장실 2개 빠졌으니까. 마찬가지로 3층도 301호, 302호인데 오른쪽부터 302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자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일체형 손잡이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달려 있었고요. 301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관문도 마찬가지로 파손이나 뭐 이런 흔적은 없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4층으로 올라갈 텐데요. 4층이 이제 대부분 주인 세대가 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권 같은 경우 이렇게 통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문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요. 그리고 4층도 마찬가지로 이제 꼭대기층이니까 측면이나 천장, 그리고 바닥면에 어떤 이제 누수나 이런 걸 자국을 좀 보려고 했는데 크랙 가거나 뭐 파손되거나 타일이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402호고요. 402호는 전자키가 좀 더 굵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401호. 그렇죠? 401호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401호 아니면 402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인 세대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4층은 복층으로 한 개 호당 15평의 어떤 그 추가 복층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 살펴볼 거고 승강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요. 승강기 상태도 보는 것처럼 깔끔하고 뭐 파손이나 어떤 이제 잡스럽게 뭐 붙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죠? 버튼도 잘 작동이 됐고 그다음에 승강기 바닥도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위성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권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본권이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일단 4층은 이제 주인 세대라고 했는데 여기가 사실상 이제 복층으로 쓸 수 있는 여기가 1호인가 아니면 여기가 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1호, 2호 해서 4층 같은 경우는 복층이 하나 더 있어서 15평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추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복층이니까 20평 저 20평에다 3룸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15평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35평이에요. 이거는 이제 분양 평수가 아니라 실평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파트로 따지면 한 50평 정도 그런 공간을 얘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평수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아파트 가기에는 대형 평수 가기에는 가격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구가 많다니까 그죠? 부모님 모시고 이제 자기도 살고 자녀도 세고 해서 총 3개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집도 괜찮을 겁니다. 그죠? 아파트는 이제 거주비나 월세나 관리비 이런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상가 주택이니까 관리비나 이런 거는 사실상 상당히 저렴하죠. 가격도 그렇고 전세나 뭐 월세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좀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요. 이렇게 수연빌, 무슨 빌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보는 것처럼 본권은 1층에 상가가 있었고 2층, 3층, 4층이 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상가 주택, 다가구 건물로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입지에 본권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마트24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런 어떤 상점들이 좀 있고 그래요. 예, 전부 다 이런 쪽에 대부분 이렇게 좀 밀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도로잖아요. 이 도로가 대략 한 10에서 15m 정도 되는 그런 도로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동이나 그런 것도 수월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지도를 쭉 축소해서 보면요,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차를 6대 정도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뭐 2, 3분이면 버스 정류장 당도하니까 차가 있어도 좋고 차가 없어도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고 교통편은 뭐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본권 주위로 이렇게 보면은 이편한 세상 1단지, 2단지, 1단지, 푸르지오 1차, 2차, 그 다음에 반도 유볼 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파트 대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원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있죠. 이렇게 초등학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인프라가 괜찮은 동네에 이렇게 본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주거 인프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집당 한 집당 3룸에다가 화장실 2개거든요. 주택의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4인 식구나 3인 식구, 5인 식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거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치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월세나 어떤 임대 포기에는 괜찮은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성 IC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안성 IC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부선이죠. 여기가 이제 경부선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다고 하면은 외곽으로 좀 빠지기가 쉬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평택대학교랑 그다음 비전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왼쪽으로 보면 평택시청이 있는데, 평택시청이 직선거리로 대략 한 3km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택대학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택대학교랑 시청이 한 1.8km, 평택대학교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용이동에서 여기까지 해서 3.3km니까 안 막히면 한 6, 7분이면 가요. 뭐 5분 때도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가까이에 시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택역까지는 여기서 평택역이, 이게 이제 평택역이 1호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평택역이 흘러갑니다. 여기가 평택역이고, 그래서 5.7km니까 대략 6km. 그래서 한 15분 정도면은 차로 15분 정도면 평택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하면은 이제 고덕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엄청난 규모로 반도체나 이런 걸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고덕 단지입니다. 그래서 고덕 단지까지는 이제 직선거리로 대략 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한 7km니까 한 20분이면 갈 것 같아요. 이 차로 20분 거리에 이렇게 고덕 국제화단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나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나쁜 편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위치를 좀 살펴봤습니다. 본 건물의 월세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인근에 나와 있는 월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부터 볼 텐데요.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트 24 바로 옆에 요게 이제 본건이에요. 이게 이제 본건인데 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해당 본건에 대한 매물인데, 이게 보시면 50제곱미터죠. 50제곱미터는 대략 한 평수로 따지면 한 15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실평수가 한 20평 정도가 돼요. 3룸. 방 3개에다가 화장실이 2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평이 어떻게 추정이 된 거냐면 2층, 3층, 4층이 각각 한 층당 대략 한 그 46평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복도랑 승강기를 빼고 한 6평을 이제 공용으로 뺀다고 하면은 세대에서 쓰는 거는 이제 40평이니까 2개 호로 나누면은 이제 한 개 호당 20평 정도가 돼요. 그렇죠? 전용 면적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이 3개, 그다음에 화장실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여기 15평, 뭐 12평 이렇게 되는데 대략 71만원, 많게는 71만원, 작게는 61만원, 66만원, 51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임대차 신고에 보면은 월세가 85만원에 들어와 있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85만원 곱하기 6 했어요. 그러니까는 6 하면 대략 한 5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 1층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1층을 통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상가로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인근에 나와 있는 그 상가 매물이 1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합쳐서 이제 600만 원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주택을 받고 그 다음에 상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상가는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본건이죠. 여기가 본건이고 여기가 본건입니다. 그래서 숫자 3이 있는데 이 매물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제곱미터. 그죠? 본건은 69제곱미터예요. 근데 이제 1000에 100, 1000에 100.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한 자리 같은데 부동산에서 계속 내놓은 것 같아요. 다 중복으로. 그리고 여기 숫자 2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본건이 여기죠.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에 여기가 매물이 49제곱미터, 50제곱미터. 이것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1000에 90. 그래서 본건도 이 정도 받는다고 하면 본건도 마찬가지로 100 정도는 내놓을 수가 있겠죠. 부동산에. 그래서 이렇게 상가랑 주택용 월세의 임금 매물을 한번 봤습니다. 매물의 이용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건데 1층, 2층, 3층, 4층 돼 있고 1층에는 점포 2개 돼 있죠. 이게 이제 21평이에요. 그래서 꽃집, 카페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카페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가 한 15평 정도 쓰는 것 같고 꽃집이 대략 한 6평 정도에서 한 7평 정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21평 정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월세는 한 1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인데 이것도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두 개의 호씨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 201호부터 402호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01호, 402호는 이제 복층에 대한 추가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어떤 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그 일반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총 가구 수는. 근데 이제 상가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1층은 계단실도 있고 사무실소인데 이 사무소가 상가입니다. 상가.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도 마찬가지로 다가구 주택으로 공부상 현황이랑 일치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층도 두 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이제 건축물 대장상 보시면 여기가 주차장인데 총 6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를 6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건축물 본건에 이제 사는 사람 대비해서 주차장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죠. 여기가 1층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가죠. 상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이제 1층에 여기가 이제 승강기,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죠. 아까 들어가자마자 있던 게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10에서 15m 정도 되는 도로예요. 여기가. 그리고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차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실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가 그 꽃집, 여기가 커피숍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구획을 이렇게 구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획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가 한 15평으로 좀 크고 여기가 한 6평이나 한 7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층을 보실 텐데요. 2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고 승강기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계단에서 봤을 때 승강기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이 1호였나요? 여기가 2호였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구획이 이렇게 문이 2개 달려 있었고, 구획을 보면은 지금 뭐 구획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딱 돼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안방인 것 같아요. 그죠? 안방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방 하나, 방 2개, 그 다음에 방 3개,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방 하나, 방 2개, 여기 안방 화장실 있죠? 방 3개. 그래서
욕실 하나, 욕실 두 개에서 3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랑 뭐 3층 지금 보면은 3층도 동일해요. 뭐 따로 볼 건 없고, 그리고 4층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평수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4층에 그 건물 상태를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여기가 4층이거든요. 여기가 추가 공간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401호 복층 내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 달려 있고 천장이 약간 이렇게 기울죠. 그래서 이런 기우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401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복층을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나오면 이렇게 옥상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4층 401호가 여기를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 세대가 많이 씁니다. 그리고 402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파라솔 해놓고 좀 본인만의 어떤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창고로 쓴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문 달아져 있고, 그래도 깔끔하게 좀 써서 추가 공간을 좀 확보해 갖고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크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복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제곱미터니까 여기가 대략 한 30평 정도 되니까 여기 15평, 여기 15평 정도 이렇게 추가 공간을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 현황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말소 기준일이 2015년 11월 20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301호 2018년 해갖고 뭐 전부 다 후순이에요. 그죠? 2022년 전부 후순입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따로 물어줄 돈은 없어 보이는 그런 깔끔한 물건입니다. 이제 다만 명도 대상자가 8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8명에 대해서도 이제 이 명도를 좀 진행을 해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한 집이 85에 월세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01호입니다. 2022년이니까 대략 한 2년쯤에 가장 최근에 그 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500에 월세 85만 원에 이렇게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까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과 비교를 한다 보면은 그래도 시세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황조사서인데, 보시면 302호가 이제 소유법인 관계자가 아마 그 보니까 대표이사인가 사내이사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집하고 302호, 꽃집은 이거는 그거죠. 그 상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가격대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18억이 8억 됐으니까요. 그래서 상가 주택이고, 근데 이제 땅이 100평이고 건물이 165평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 대비 막 10억대 그렇게 가격 대비 건물이 굉장히 큰 건 아니에요. 한 중형 평수 한 200평이 넘으면 좀 크다고 되어지는데, 중형 평수의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에 있고요. 11월 18일 이렇게 이제 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리를 해보자면, 그 평수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거주 비용도 아끼면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떤 사업 수완이 있고 어떤 장사 수완이 있다고 하면 1층에 이제 상가 2개 중에 하나를 써도 되고, 아니면 2개 다 본인이 써고, 그렇게 이제 어떤 상가 월세 또 아끼면서 거주 비용도 아끼고, 왜냐면 아파트나 그런 평수라고 하면은 거의 3, 40평대면은 사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월세 매달 나가는 관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본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주 비용하고 상가 월세 부분도 확실히 아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노후에 어떤 이제 대비책으로 이런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살면서 거주 비용도 아끼고, 그다음에 장사도 하면서 월세 받을 목적인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적합한 물건이다. 그리고 많이 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가서 한번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